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을 4년 동안 죽음 거의 근처까지, 감옥까지 보내려고 했던 그 원흉을, 그 범죄자를 대한민국 검찰총장 26년 경력의 윤석열 대통령이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지고 범죄자 99명을 딱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딱 갖다 바친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해피엔딩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 중앙선관위 선거는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가 핵심이고요. 본투표를 하면은 선거의 명부가 있어요. 투표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실물이 남기 때문에 그거 보고 투표한 사람이 두 번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전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다 몰려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이 돼갖고 선관위만 갖고 있고 투표자는 몰라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 사전선거 할 때도 사인하고 다 하시거든요. 누가 와서 하고. 네. 그 명부하고 통합선거의 명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네. 안 맞으면 어떤 거죠? 조작한 거. 조작. 예. 그래서 실제 선거의 명부, 그 명부하고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유령투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드러나겠죠. 두 개를 딱 보여주고 가장 사람들이 이제 눈에 팍 들어오고 바로 확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건 진짜 문제구나, 부정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딱 좋은 게 양구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중국인 해커 99명을 현행범을 체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조작의 증거가 관악구 선관에 있었던 그렇게 얘기를 든 겁니다. 그 이제 박범배가 막 이 사람들 누구야? 막 물어봤던,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이게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 시스템이 있는 A구역 서버입니다. 목적이 사전투표 통합 명부.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다 알아. 대통령이 무슨 증거 갖고 있는지 알아. 아니까 온갖 법을 다 무시하고 일단 집어넣고 보는 거야. 일단 집어넣고 보는 거야. 공수처나 이런 애들이 경험 관련해서 물어봐 그런가 물어보려고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야 이거 증거 어딨냐고, 증거 좀 얘기해줘, 그럼 내가 풀어줄게, 막 이렇게 협상하려고 붙잡아간 거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대통령 구치러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10,000명 몽둥이 들고 가서 구치려면 되죠. 어차피 다 불법인데 뭐 어때. 명분 있잖아요, 명분이. 명분인데 뭐 어떡할 거야. 확보한 걸로 추정되는 핵심 자료 통합선거의 명부의 중요성에서 사전투표로 선거 조작하는 것의 핵심은 통합선거의 명부입니다. 부정선거 주 시스템인 관내 사전선거, 즉 우편투표가 핵심인데 국민이 아무 지역이나 사전선거 기관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투표인들을 다 모은 이게 바로 통합선거의 명부인데, 이게 양이 그러면 수천 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전산을 해서 암호 처리해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돼 있으니까 살짝 바꿔갖고 손 좀 보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선관위 갖고 있고 절대 안 보여주니까. 좀 보여줘야 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 제출하지 말라 그러던데 사실 한 통속이 없어요. 지가 개면서 지금 겸직하고 있으니까요.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선관위가 있잖아요. 강동구 지방법원 있잖아요. 네. 강동구 지방법원 법원장이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영장은 거기서 나오는데 나에 대한 영장이에요. 그 영장이 발부될 리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대법원에서 계속 기각나. 계속. 통합선거의 명부는 오픈이 불가능하다. 오픈 불가능한 이유 뭘로 들은지 알아요? 개인정보 보호래요. 개인정보 보호. 근데 왜 서버 비번을 1, 2, 3 써오냐고. 그러니까 몰래 선관위가 이제 이 새끼는 투표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이 새끼 1번 해서 했는데 만약에 걔가 가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나 투표하러 왔는데요 하면 겹치잖아요. 네. 당신 투표하셨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상지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착오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착오가 있는지 확인할 텐데 일단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찍힌 게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 찍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가셔라. 일단 우리 시스템장상에 당신은 여기 투표하신 걸로 이미 돼 있다. 이렇게 얘기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찍으세요. 예, 투표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오면은 그래요? 투표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 번 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예, 몰래 그렇게 해서 미리 찍어두고 있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찍고 가 그러면 그 사람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찍고 가서 아무 문제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불만이 없잖아. 어차피 나는 가서 찍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표하고 가라 라고 선관위에서 안내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선관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유령 투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했다고 만들고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표하고 표를 쑤셔넣는 거죠.
이 빅데이터 돌려서 투표가 잘하는 국민 거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삽입해 놓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건 미친 거라고, 이거는. 통합선거의 명부는 애초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요거 비슷한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서버에 팔동훈이 등장했을 때. 그 팔동훈이 팔동훈이 맞냐? 국민의힘 단계 게시판 사태 났을 때 한동훈하고 한동훈 일가들이 거기서 막 댓글 썼던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장인어른, 장모, 뭐 그런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네 의혹을 가끔이 벗어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리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것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선관위하고 똑같은 얘기했죠. 그 명부하고 해서 확인해갖고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자는 건데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그거 아유 개인정보니까 나 싫어 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냐고.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자는 거 아니야. 제대로 기록됐는지만 확인하자는 거 아니야. 무슨 개인정보 보호야 보호는. 법원은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해당 명단 제출을 요청. 네가 니잖아. 중앙선관위가 법원이잖아. 중앙선관위가 박순혁 작가고 그다음에 이 법원이 배터리 아저씨 아냐? 안 주더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걔가 걘데 니만 결심하면 돼. 나는 주고 싶은데 박순혁 작가는 돈을 드리고 싶지만 배터리 아저씨가 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드려요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 니가 니잖아. 가 아니야. 기영군이 부정선거 아킬레스건 통합선거의 명부 노렸다. 12월 6일이에요. 다 나와 있었다니까. 정보 다 오픈돼 있었어. 처음부터. 부정선거 의혹 중심에는 통합선거의 명부가 있다. 전국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킹 등을 통한 내부 전상만 침투에 따른 선거 조작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통합선거의 명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전선거에서 유령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했다 하는 거 다 표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실물 명부가 있고요. 그거하고 일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통합선거의 명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갖고 와서 대조를 해보면 명백하게 나와요. 유령 투표지가 도대체 몇 표가 있었는지, 한 사람이 10번, 100번 찍은 표는 몇 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동안 선관위는 목숨 걸고 철통방을 했었고요. 이 통합선거의 명부를 터는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해 갖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고,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고 등 선거의 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며,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내인가 비인가 USB가도 연결할 수 있어서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전국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당연히 선관위 내부망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믿고 계실 거잖아요. 네. 저장소가 안전한 선관위 내부방에서 운영되지 않고 쌍방울이 갖고 있었던 AXN이라는 그 회사 서버에 보관이 되고 있었고요. 북한의 송금과 연루가 되어 있던 예. 거기에 있냐고요. 왜 그 아니 개판 5분 전에 뭐 이런데 무슨 선거를 하고 있어. 왜 선거 왜 해 도대체.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고 나오잖아요.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니까. 해커에 의한 개표 결과가 그대로 개표 방송에 방송되면은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방송되고 있었어.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막 그랬다고. 아니 어떻게 개표 방송 중에 표수가 주냐고. 그런데 줄었다고. 양구군에 민통선 있는 지역에 140명 살고 이러는데 거기에 180명이 사전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갖고 와서 보여주면은 극적 효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조군 확보를 위해서 양구 선관위를 쳐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진동면은 이제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출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출입증도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2장이 필요해서 민간인들이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꼭 사전 투표하는 날만 되면은 민간인들이 거기 찾아가갖고 방문해갖고 관내 사전투표를 거기 가서 하고 온단 말입니다. 140 인구에 180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민통성을 넘어가요. 140명이 다 사전투표를 하진 않았을 거고요. 70명이 이제 본투표하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110명의 가짜 투표지가 있는 거잖아요.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들었을 거다. 대주군을 만들기 위해 갖고.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민간인들과 선관위 승진 후보자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던, 저녁 일정을 마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다가 늦게 복귀한 직원들은 연수업 출입 자체가 가로막혔다.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예. 99명의 중국인 해커들을 차에 실어갖고 평택을 통해서 오키나와로 실어 날랐다는 거죠. 야심한 틈을 타서. 오키나와로 간 이유가 뭐죠? 아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키나와에 주1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 감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 감옥이 있습니다. 예. 가두기 좋고요. 고문하기 좋아서 그래요. 예. 표시 안 나게 몰래 소리 소문 없이 고문하기는 오키나와가 딱이야. 섬이잖아요. 또. 섬이라서. 네. 예. 오. 오키나와가 못기 나와서 예. 오키나와라고. 12월 26일 파네스도에서 탐방실을 했다는 겁니다. 선관 연수는. 경군과 경찰을 이들을 감금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추후 어디로 이동한 것인가? 현장에서 만난 선관위 직원 A 모 씨에 따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선관위 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한다고 전했다. 숨기고 싶다는 거죠. 입단속을 하고 싶다는 거죠. 즉시 현장에서 공보과에 문의를 한 결과 경군과 경찰은 선관위 내부에 진입을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과, 선관위 내부에 진입을 한 적이 없다는 거는 선관위 외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비상계엄 시기에 경군과 경찰이 선관위 외부인이 있었는데 담벼락 밖에서 이렇게 물고물고 쳐다보다가 가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예.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무전기를 든 인원은 선관위 직원이었다라는 주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에 무전기 하나씩 들고 계시죠?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 평소에 근무할 때 무전기 하나 다 들고 다니시나요? 밤 10시 23분에요. 밤 10시 23분에 무전기 들고 다니는 직장인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난까냐고! 스카이데일리는 12월 26일 칼럼을 통해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90명의 정체를 밝히라. 이때 중국인이라고 다 얘기했었다니까, 90명이. 시사인에서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다 각종 언론에서 받아쓰고 막 집중 취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얼음이 됐어. 얼음땡이 됐어, 다들. 경군에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차이니즈 스파이입니다. 중국인 간첩 해커 99명이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으며 평택항을 통해 주일 미군에 인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혐의사실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군의 이날 작전은 미군과 공동작전이었으며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DIA가 관여한 것으로 전했다. 연합작전이었어요. 친미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친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이해관계, 미군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난리 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리 날 문제라니까, 이게. 시진핑의 실각 가능성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시진핑 포승줄 묶어갖고 미국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선물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4년 동안 죽음 거의 근처까지, 감옥까지 보내려고 했던 그 원흉을, 그 범죄자를 대한민국 검찰총장 26년 경력의 윤석열 대통령이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지고 기승전결해갖고 딱 만들어갖고 범죄자 99명을 딱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딱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이 가나 선거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가나 두고 미중 경쟁. 네. 예, 경쟁하는데 좋은 방법이 선거에 중국이 참가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딱 봐도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 이게. 가나라고 딱 박아놨잖아. 요거 빠뜨리지 말고 우리 여기 저기 개입해야 된다. 부정선거 해야 된다. 딱 적어놨잖아. 1대1로 주요 투자 지역이다. 주요 투자 지역인 이유는 바로 리튬이 있었던 거고요. 예. 가나에 SMR 있었던 거. 원전.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나를 미국이 먹었으니까 한전이 SMR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만약에 그 해커들이 잘 열심히 해갖고 이제 중국이 먹었으면 1대1로 주요 투자 지역이 되면서 가나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가나 대선 총선 사전투표 시작일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하고. 여의도 이 씨발 새끼들이, 친중 매국노들이 금량을 얼마나 쳐놓고 싶겠냐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1대1로의 주요 핵심국이었고, 그래서 AF을 통해 갖고 각종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던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요. 그게 발각 나서 국민들이 우샤에서 뒤집어 엎어갖고 친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금양이 갖고 있는 그 광산, 그 밑에 거는 중국 건데 요번에 거는 중국 말고 딴 나라를 주자.
그래서 금양한테 온 거야 그게. 그거를 금양을 파산을 시키고 그걸 뺏어서 중국 C8를 얼마나 갖다 주고 싶었겠냐고. 이 대한민국의 친중 매국노 씨발 새끼들이. 그 새끼들은 다 친중 매국노 한통속이에요. 금양 공격하는 새끼들은. 고려하여 넘겨야 된다. 그것도 다 친중 매국노 징표야. 징표 증거라고. 내가 친중 매국노입니다 하고 머리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모펀드의 그 전주들이 중국 공산당이란 말입니다. 그 돈이 흘러 어디 가겠어요? 공산당으로 들어간다고. 공산당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고. BNK 고려한 인수한 거기에 5% 지분이 중국 투자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CIC가 들어와 있다고. CIC가. 실제로 윤통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와 통화했고, 여름쯤에 총선 끝나고 부정선거 조사하러 트럼프 측근이 한국에 한번 왔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나 취임하면 너네 도와주는 대가로 너네는 우리한테 뭐 해줄래 하고 물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가나 부정선거 맞고 전 세계 부정선거 허브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 다 미국에 넘기는 거지. 결국 12.3 가나 대선 중국 해커들 사전선거 조작하러 왔다가 윤통이 99명 일괄 체포해서 미국 기지로, 오키나와 기지죠, 입국시켜버린 것. 아무튼 이 윤통이 이 작전으로 가나 대선은 부정선거 어그러지고 여당 대표 개표전에 주장을 치고 친미 야당 후보가 정권 탈환됩니다. 개편 까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제가 졌어요, 야당 대표님 축하드려 하고 도망갔어요. 윤통의 계엄이 1차적으로 가나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요.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가나에서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아프리카판 트럼프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대세는 친미와 극우입니다. 친미와 극우가 대세예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예. 당연히 가나에서도 한국하고 동일한 수법이 쓰였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 동일한 범죄자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발견되는 증거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에도 이게 있었고요. 이게 막 불태워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가나에서. 사람들이 막 불 지르고 막 그랬어요. 분노해서요. 이게 뭐냐. 아니, 가나 사람들도 이거 보자마자 황당해서 이게 뭐냐 그러고 불을 질러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했던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표시가 돼 있잖아. 이미 기표돼 있는 이 투표용지를 열심히 실어 나르다가 걸려갖고 그거고요. 그게 트위터에 올라왔었고요. 이게 가세현이 부평 개표소에서 이 봉고 동일한 차종이잖아. 봉고 이 동일한 차종에 투표함 이송하다가 걸려갖고 한 거가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동일수법이야. 이거 동일수법. 이거 까봤으면은 당연히 기표된 투표지가 막 나왔을 거라고. 시민들이 막 막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아갖고 이 사람을 감방에 넣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흐리멍텅하게 평화 시위나 차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야 가세요 해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인멸된 거 아니야. 부정선거한 현행범 아니야. 현행범 왜 그냥 보여주냐고. 이따구 흐리멍텅하게 할 거냐고. 이거 중국인이라고 100%. 끝까지 성명 발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부터 잡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막 이러시면 안 되면 경찰까지 같이 잡아. 한통속이잖아. 그럼 범죄 동조한 거 아니야. 현행범은 모두가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놔주냐고. 왜 풀어주냐고. 흐리멍텅하게. 12월 7일 이게 본투표하는 날에 대규모 시위와 형상봉건 투표지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는 거고요. 12월 8일 이게 이제 친중 대통령이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내가 졌습니다. 황복선하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거 형상봉건 투표지 대대적으로 적발할 때 경찰들이 방해 안 쓸 것 같냐고. 가나 시민들을 막 지나가는 차 막고 할 때 그거 경찰이 이거 막으셔도 돼요. 막으세요 라고 한 줄 알아? 시민들이 그냥 막은 거야. 막아도 괜찮다고. 현행범 아냐. 가나 시민들보다 못해 니들은. 경찰이 해산하셔서 해산하고 불법 저지르고 막 가는데 그냥 방관하고 하는 게 그게 시민 정신이 아니야. 그게 준법 정신이 아니라고. 가나, 키르기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이 모든 나라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뒤집어질 때 국민들이 얌전하게 가서 평화 시위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해산하세요 하면 해산하고 집회신고해갖고 집회신고한 자리에만 모여서 집회신고해갖고 뒤집어진 나라가 누가 있냐고.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형상기억종이 내 갖고 오기 전까지 너네는 퇴근 못해 하고 그 앞에 막아버려요. 뭐 그래.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예. 너무 착하게 살지 마요. 착하게 살면 괴돼지 가축 취급받아요. 사람이 때로는 화낼 때는 화도 내고 따질 때는 제대로 따지고
해야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0%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까보니까 이재명이 10% 이겨. 그럼 누가 그걸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부터 손을 떼야 되는 거죠. 사전에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치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누군가가 발표하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게끔 미리 여론조사 기관을 자기 편으로 섭외하는, 심지어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 그 사람이 김어준이었고요. 그래서 김어준이 윤중중학교 동기동창 이택수를 시켜갖고 리얼미터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그걸 네. 만들었고요. ARS 방식의 여론조사, 이거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켓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하게 하면서 2005년 9월입니다. 그게 무려. 국내 최초로 주간 정례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2009년 9월에는 CBS1로 국내 최초로 일간 정례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의 선구자 역할을 김어준이 했고요. 요번에 큰 역할을 한 게 뭐죠? 여론조사 꽃. 2023년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다 박빙이거나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여론조사 꽃만 유독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인 걸로 나왔는데 까보니까 여론조사 꽃만 맞았어. 그거를 이제 김어준이 어떻게 얘기했냐? 아, 여론조사 꽃은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결과치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치를 갖다 맞춘 거죠. 그 목표치를 김어준이 제시를 한 거고 그 제시한 목표치만큼 해커들이 열심히 작업해갖고 그 맞추는 과정을 국정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고요. 1등에게 유리한 밴드웨건 효과에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후보는 실제 투표에서 이길 확률이 올라갔는데 이게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 모인 대로 막 같이 몰려가는, 선거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더욱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요. 공약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지지율 1등 후보만 보고 표를 던지기도 해요. 1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1등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여론조사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1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해피엔딩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풀어나셨으면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서 구출해 오세요. 구출해 오면 되잖아요. 10만 명, 100만 명에서 고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